작가 피셜로 여성 감옥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고, 시카고 컵스가 지역대회에서 우승하여 야구 복장인 캐릭터 엠폴리오는 11살로 추정되는 소년이지만 작중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어머니의 죽음도 맥거핀으로 되어 처음부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캐릭터였다. 감옥에서 아나 수이 웨더와 함께 그린돌핀 스트리트에서 몰래 살아가고 있었고 매번 싸우는 것을 꺼려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조린과 그의 동료들이 하나씩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교도소라는 세상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후 책에서만 봐왔던 것들을 실제로 구경하며 본인만의 기묘한 모험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정작 천국무새를 외치던 어떤 미친놈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동료들이 전부 몰살당해버려 안타깝게 혼자 남겨졌다.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은 항상 거기서 거기였는지 버닝 다운 더 하우스 안에 있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때 공부했던 지식들이 매번 중요 순간에 쓰일 정도로 거의 두뇌가 영재소년급이다. 감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효율적일지 계산했고 살자에는 어떤 물질이 쓰이는지 알고 있었으며, 조린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일 때 이미지를 이진법으로 인쇄하여 상황 돌파, 유령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찾아내기, 로드가 근육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추론하기, 자동차와 헬기를 운전하는 등 이 정도면 11살의 탈을 뒤집어 쓴 30대로 봐도 무방하다. 맞냐? 1순 후의 세계에서 혼자 살아남아 뒤쫓아오는 신부를 피해 도망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버닝 다운 더 하우스의 방에서 푸치의 계획을 저지시키는 데 성공하고 2순이 된 세계로 또다시 혼자 도착하여 그곳에서 동료들과 비슷한 인물들을 마주하게 된다. 엔딩에서처럼 조스타 가문에서 출발했던 별이 마지막 엠폴리오에게 도달하여 끝나는 것은 결국 조스타의 의지가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했고, 2순된 세계가 작중 기준 2011년이다 보니 할부 조조리온도 무대 배경이 2011년인 걸로 보아 유일하게 이전 기억들을 가진 엠폴리오가 만약 다시 재등장한다면 9부에서 나올 것이다.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어도 엠폴리오가 없었으면 조린 크루는 이미 전멸했다. 작중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동료들에게 첨언해주거나 정보를 찾아주는 것은 인류지만 상황 판단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보통 소년에 불과했다. 그래서 조린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간다 했을 때도 실망하는 모습을 감출 수 없었고, 혼자 살아남았을 때도 복수를 위해 방아쇠를 당겨봤지만 푸치가 스탠드 능력과 개소리들로 혼란을 주면서 그를 끝내 저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자신에게 망할 꼬맹이라고 부르던 신부한테 보통 꿀밤보다 살짝 더 강한 꿀밤을 먹이며 정신적으로 조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성장했다. 스탠드의 이름은 버닝 다운 더 하우스, 능력치는 모두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교도소 어딘가 숨겨져 있는 공간 형태의 스탠드다. 이 스탠드는 별다른 공격과 수비 능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컴퓨터나 TV, 책들이 유령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인 스탠드다. 엠폴리오는 이 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크기나 질량에 상관없이 작은 가방에 소지하고 있으며 적재적소에 따라 꺼내서 쓰곤 했다. 웨더리포트의 스탠드 디스크를 조린이 소지하고 있다가 엠폴리오에게 넘겼는데 멍청한 신부가 가속을 멈추고 1순위 된 후에 방에 들어가면서 한 대 쥐어박았다가 머릿속에 삽입되어 웨더리포트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 무의식으로 방 안에 있던 산소 농도를 100%로 올려버려 시간 가속은 언제나 짜릿하고 최고라던 푸치가 집 아래 지가 넘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전에 웨더는 패배했지만 결국 스탠드는 계승되어 엘니뇨라는 이름답게 기상이변을 일으키며 결국 모두의 염원대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박살내버렸다. 끝났다.